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 이제 이게 다 유료로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그 정책을 옹호했던 이유는 고객분이 무료 교환 반품하는 대신 그로스 판매자한테도 반품 회수비나 반품 재입고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지금까지는 보관비가 60일 동안 무료였는데 이제는 무료로 보관해 주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돈번하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켓크로스 비용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변경된 요금 자세히 보기 버튼이 있는데 2025년 1월 6일부터 자세하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렇게 쭉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쭉 보고요. 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저희가 크로스로 판매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켓크로스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켓크로스의 수수료는 크게 이렇게 구별됩니다. 첫 번째로 판매 수수료가 있고요. 판매 수수료는 저희가 판매자 배송으로 팔건 크로스로 팔건 각 카테고리별로 정해져 있는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이 판매 수수료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입출고 배송비. 입출고 배송비가 이번에 좀 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된 거 설명드리기 전에 그 입출고 배송비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것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입출고 배송비가 정확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로켓크로스 판매한 제품을 이런 식으로 쿠팡 창고에 보내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신 제품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쿠팡 창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죠. 이 쿠팡 창고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관한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여러분들이 보낸 제품을 넣은 다음에 쿠팡 창고에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이게 입고비입니다. 입고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이제 고객님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열돼서 여러분의 상품을 꺼내요. 그래서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을 이 쿠팡 박스나 이렇게 쿠팡 폴리백에 포장을 해서 이제 출고를 시키죠. 그 출고를 시킨 다음에 이게 고객분들한테 배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으로 가는 쿠팡 기사님 차에 이런 식으로 물건을 실어주게 계셔요. 이게 출고비입니다. 입출고비가 이런 거를 입고비, 출고비라고 합니다. 그럼 배송비는 뭐냐? 배송비는 그렇게 쿠팡 트럭에 실린 거를 고객님께 배송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배송비입니다. 그래서 입출고비, 배송비에 대한 개념이 이거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경 전에는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크게 세 가지 사이즈로 분류했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그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스몰 박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박스에 들어가면 스몰, 그 다음에 좀 더 큰 사이즈 박스 있습니다. 이만한 박스에 들어가면 미디움, 이 두 개 다 박스에 안 들어가면 라지. 딱 이게 여러분들의 제품의 크기를 분류하는 기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이렇게 세 가지 크기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판매하시는 그 제품의 가격대별로 입출고 배송비가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입출고비가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파시는 제품을 가로 세로 높이를 재서 이 세 변의 합을 기준으로 6가지 크기로 분류를 해서 크기별, 가격대별로 입출고 배송비를 매기겠다. 그 밑에 무게 조건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시는 크로스 상품의 크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압축봉이 있습니다. 압축봉.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70cm고 지름이 5cm라고 하면, 기존 같았으면은 입출고 배송비가 라지로 책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 압축봉의 길이가 70cm인데 이게 이 박스 두 개 다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길이가 길다는 이유로 이게 라지로 측정돼서 입출고 배송비가 이렇게 계산이 측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6일부터 바뀔 크로스 요금으로 계산해보면 이제부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하게 돼 있죠.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하면 80cm죠. 80cm면 이 변경된 기준을 봤을 때 극소형입니다. 극소형. 그죠? 이렇게 변경 전에 비해서 입출고 배송비가 훨씬 더 저렴해지죠. 그래서 일부 품목을 이런 식으로 입출고 배송비가 더 저렴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파시는 제품의 현재 변경 전 입출고 배송비랑 변경 후 입출고 배송비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제품의 그 마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출고 배송비에서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빗을 쿠팡 로켓크로스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빗의 입출고비는 1,000원, 배송비는 1,000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이 제품 10개를 크로스로 입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고객님이 이 제품 10개를 한 번에 사셨어요. 그러면 입출고 배송비는 얼마가 청구가 될까요?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청구되냐면요, 입출고비는 10번,
청구되고요. 배송비는 한 번 청구됩니다. 그죠? 예. 왜냐면 쿠팡 입장에서는 이 제품 10개를 입고했다가 10개를 꺼냈으니까 입출고비는 10번이 청구되는 게 맞죠. 대신 이 10개의 제품이 고객님한테 배송은 한 번에 갔으니까 배송비는 한 번만 청구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청구되는 비용이 입출고 배송비입니다. 예, 그쵸? 이것까지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보관비입니다. 보관비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변경 전에는 보관비가 60일 동안 무료였습니다. 60일. 그리고 60일이 지나게 되면 60일부터 90일까지는 이 1CBM이 요만한 걸 얘기하거든요. 요만한 거 보관하는데 하루에 3,000원씩 받았었어요. 그리고 91일 이후부터는 1CBM당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변경 전 내용이고요. 변경 후에는 30일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 대신 보관 기간별 보관비는 조금 내려갔어요. 어떻게 내려갔냐면 우선 30일까지는 보관비가 없고요. 이제 31일부터 60일까지는 2,000원의 보관비를 받습니다. 2,000원. 그 다음에 61일부터 120일까지는 2,500원. 그 다음에 121일부터 180일까지는 하루에 3,500원. 180일이 지나가게 되면 하루에 5,000원씩. 이렇게 보관비가 좀 더 기간별로 세분화됐어요. 저희 셀러 입장에서는 무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게 좀 굉장히 안 좋아진 거고요. 대신 무료 보관기간 이후에 보관비가 좀 더 세분화됐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색이 변경 전이고요.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게 변경 후인데 이게 뭐냐면 누적 보관비거든요. 누적 보관비. 변경되기 전 회색 그래프를 보면 60일까지는 보관비가 없죠. 여기까지 보관비가 없고요. 그 다음 90일까지는 하루당 3,000원 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올라갑니다. 근데 9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부터 하루에 5,000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누적 보관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요. 30일까지가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그 대신 30일 이후에는 60일까지는 보관료가 하루에 2,000원이에요. 그래서 60일까지는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60일부터 120일까지는 하루 누적 보관료가 2,500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0일부터 120일까지는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오히려 누적 보관비는 변경 후가 더 싸져요. 이 딱 만나는 부분 있죠? 이 108일을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변경된 보관비가 더 누적 보관비가 싸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로켓그로스 비용에서 보관비는 무료 보관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줄었다. 대신 구간별로 요금은 더 세분화돼서 누적 보관료는 108일 기준으로 변경 후 요금이 더 싸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쿠팡 창고에 물건을 이렇게 막 오랫동안 보관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60일 무료 보관이었으니까 60일 안에서 재고 운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보관비를 내지 않으려면 30일 기준으로 재고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쿠팡은 판매량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딱딱 맞춰서 보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장기 보관에서 요금 싸진다. 이렇게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부가 서비스 요금입니다. 이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 반출비 이렇게 있는데 변경 전에는 이게 다 무료였어요. 무료였는데 이제 이게 다 유료로 바뀝니다. 우선 이 하나하나의 항목이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건지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로켓그로스로 입고한 상품이 고객분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출고 배송비를 내고 그 제품이 고객분한테 배송이 됐습니다. 근데 고객분이 물건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반품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고객분이 반품을 하시면 쿠팡 친구라고 하죠. 옛날에 쿠팡 매니저라는 쿠팡 친구가 이제 그 고객님 댁에 가서 고객님이 문 앞에 꺼내놓은 그 제품을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제품을 물류센터로 가져가야죠. 이게 반품 회수비입니다. 근데 반품 재입고비. 그렇게 고객님이 반품하신 제품을 우선 쿠팡에서 검수를 해야 돼요. 검수. 고객님이 반품을 하셨는데 이 반품하신 이유가 뭐 쿠팡 책임인지 고객 책임인지 아니면 판매자 책임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재판매할 거면 이게 반품 미개봉 상품인지 최상 상품인지 이렇게 반품된 제품을 검수해야 됩니다. 검수해서 등급을 확인하고 그 제품을 다시 아까 저희가 입고했을 때처럼 다시 쿠팡에서 보관하는 그 바스켓에 넣어서 또 진열대로 갖다 놔야 돼요. 그죠? 이게 반품 재입고비입니다. 반출비는 뭐냐? 반출비는요, 저희가 만약에 그로스로 판매하고 싶어서 제 물건 100개를 쿠팡 창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판매가 잘 안 돼. 그러면 제가 반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도의 반출비 없이 쿠팡이 저한테 제가 반출 신청한 제품을 착불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받을 때 착불 택배비만 내면 제가 입고했던 상품을 다시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반출비거든요. 근데 이런 반출비를 받겠다는 거죠. 반품 회수비와 반품 재입고비도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입출고 비용이랑 마찬가지예요. 고객분이 이 비 10개를 사셨다가 한 번에 반품해 버리시면
반품 재입고비는 10번 청구되고요. 반품 회수비는 1번 청구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객님께서 반품하신 그 비 10개를 내가 만약 반출하겠다, 저한테 다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 반출비도 10번 청구되고요. 대신 제가 이거 택배를 한 번에 받으면 그 반출되는 택배비, 그건 착불로 오거든요. 그건 한 번만 내면 되죠.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품 회수비, 지금 우선 1차 프로모션 기간이 3월 31일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3월 31일 지나면 4월 1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반품 회수비가 측정이 됩니다. 그냥 반품 재입고비, 반품 재입고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5,000원 미만이면 300원, 만원 미만이면 400원, 개당입니다. 이렇게 개당 청구가 되고요. 이것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빚을 고객님이 구매하셨어요. 그럼 제가 입출고 배송비가 청구가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반품하셨어요. 그러면 입출고 배송비 저한테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반품 회수비랑 반품 재입고비가 저한테 청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한번 입고한 물건이 중간에 몇 번 반품이 되건 내가 추가로 내는 입출고요금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입고한 제품이 고객한테 갈 때 입출고 배송비가 청구됐다가 반품하시게 되면 제가 냈던 입출고 배송비 다 취소가 되고, 또 그 다음 고객님이 주문하시면 입출고 배송비가 추가가 됐다가 또 이 고객님이 반품하시면 이게 또 취소가 되고 하다가 이제 고객님 구매하시면 한 번에 입출고 배송비만 내가 내면 됐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근데 이제는 고객님이 샀다 반품하고 샀다 반품하고 반복하게 되시면 이 반품 회수비를 내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출비,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죠. 쿠팡 로켓창고에 들어간 제품을 내가 다시 받고 싶을 때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착불 택배비만 내가 내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변경된 이후로 내가 개당 300원씩 내야 된다. 이런 게 새로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반품 회수비가 매월 20개까지는 무료로 해줘요. 그 다음에 반품 재입고비도 매월 20개까지는 무료로 해줍니다. 근데 21개부터는 저희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한 달 판매량이 많은 판매자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네. 왜냐면 만약에 뭐 반품률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개 파는 판매자는 반품이 20개인데, 그럼 한 달에 100개 파는 판매자는 반품 회수비랑 반품 재입고비가 없는 거고, 한 달에 1000개 팔아서 반품률이 10%인 판매자는 한 달에 100개씩 반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20개까지만 무료고 나머지 80개에 대해서는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매월 20개로 이렇게 몇 개로 딱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그냥 막 정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겠죠. 뭐 쿠팡 판매자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거의 대부분이 한 달에 반품이 20개가 넘지 않는다. 그래서 반품 20개로 했을 때 피해보는 판매자의 수가 가장 적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해서 정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쿠팡에서 판매량이 많은 판매자는 굉장히 손해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판매량이 많은 판매자는 그냥 요금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측정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품 회수비를 뭐 매월 뭐 10%의 반품, 매월 5%의 반품까지는 무료, 뭐 그 이후부터는 청구한다. 이게 약간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이미 정해진 것 같고요. 매월 20개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반품에 대해서는 반품 회수비와 반품 재입고비를 내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혹시나 이 로켓크로스만 해보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판매자 배송으로 판다고 했을 때, 아니면 제가 다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원래 청구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모자이크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3PL을 이용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가 제품을 입고하게 되면 입고 요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관비 있죠. 이 보관비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받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PL에 입고한 제품을 고객님이 주문하셔서 이제 배송을 해야 되면 그 배송비 한 달 거래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받겠다. 그리고 3PL을 이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3PL에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야 되는 금액이 어떤 게 있냐면, 뭐 합포장하게 되면 수수료를 또 드려야 되고요. 또 저희가 뭐 에어캡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완충제를 추가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드려야 됩니다. 또 고객님이 반품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 반품 회수에 대한 택배비도 내야 되고, 그 반품된 제품을 검수한 다음에 재진열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원래 다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3PL 업체 견적서를 좀 더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견적서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오거든요. 택배비랑 택배를 보내는 그 수수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제품을 꺼내서 이제 포장해서 보내는데 건당 수수료를 이렇게 따로 측정하시는 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개당 800원 이렇게 따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비용이 뭐 크기별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3PL 업체 사용이 되면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전산에 저희가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산 관리비를 이렇게 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수수료를 따로 받네요. 운영하는데 수수료 몇 프로 받겠다. 이거 박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판매자한테 이 박스랑 택배 보트 같은 걸 사서 보내줘라.
본인들이 사서 사용하게 되면 실비 청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견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PL 업체랑 비교해도 로켓그로스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입출금이나 배송비가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뭐 제가 뭐 쿠팡 그로스를 막 동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판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왜 이런 걸 또 왜 받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PL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견적서랑 비교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판매 수수료는 변경이 없다. 입출금 배송비는 제품별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보관비, 부가서비스비, 이게 저희한테 안 좋게 바뀌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보관비는 무료 보관 60일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근데 부가서비스비,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이 비용을 청구를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 청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로켓그로스로 지금 판매하고 계신 셀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는 보관비가 60일 동안 무료였는데 이제는 무료로 보관해 주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30일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냐면, 뭐 지금까지는 어차피 2달 공짜니까 충분히 막 수량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안 팔리면 어차피 반출하는 거 공짜니까 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대충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면밀하게 각 제품이 하루에 몇 개씩 팔리는지, 주당 몇 개씩 팔리는지 계산하신 다음에 그 정확하게 판매량을 예측하시고 쿠팡 창고에 로켓그로스로 판매될 수량만 계산해서 되게 면밀하게 재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한 번에 막 많이 수입하셨던 분들 있죠. 수량을 많이 수입해서 쿠팡 창고에 막 물건을 밀어넣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보관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실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제품이 안 팔려버리면 그걸 반출할 때 내야 되는 반출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판매량을 예측하고 딱 필요한 수량만큼만 쿠팡 창고에 입고시키면서 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그 수입대행지나 배송대행지에서 내가 한 번에 주문한 제품을 보관해주고 내가 필요한 수량만 원하는 날에 나눠서 좀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보관을 쿠팡 창고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입대행지, 배송대행지 창고에서 보관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절감이 될 거고요. 만약에 많이 주문하지 않고 딱딱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입해서 입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수입대행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게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3PL 창고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구매하신 수량을 입고시켜 놓고 3PL 창고에서 매주 필요한 수량만 쿠팡 창고로 입고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문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입대행지, 배송대행지, 아니면 국내 3PL 창고를 병행해서 운영해 주시는 게 비용적으로 절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 반출비 이런 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 셀러가 대처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각 제품의 반품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품률.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쿠팡 판매자 페이지에 로켓그로스에 여기 고객 반품 관리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판매하고 계신 제품별로 이제 반품률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반품률 보시고 여러분이 판매하고 계신 제품의 마진율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품의 마진을 계산할 때 쿠팡에 내야 되는 수수료, 입출고비, 부가세까지만 계산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제품의 반품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아예 원가를 계산할 때 넣으신 다음에 마진을 다시 계산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약간 아무거나 그로스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로켓그로스로 판매하시는 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사입하기 전에 샘플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이 제품이 판매해도 반품률 때문에 마진이 엄청 깎이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는 제품을 로켓그로스로 판매하시는 걸로 판매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688인 제품을 뭐 한 개씩 두 개씩 사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꼭 사입하시기 전에 실제로 내가 사입하는 그 제품이 어떠한 제품이고 어떠한 퀄리티인지 확인을 하시는 샘플 확인의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입장에서 왜 이렇게 로켓그로스 요금을 변경했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그로스로 막 팔지 마라. 그러니까 어차피 쿠팡도 고객분들이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제품에 대한 이 좋은 구매 경험이 있어야지 쿠팡이라는 이 쇼핑 플랫폼을 더 신뢰하고 여기서 구매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판매자분들이 팔만한 가치가 없는 제품을 팔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제품을 고객분이 받으시면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검증된 제품을 쿠팡 로켓그로스 팔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혹시나 지금까지 로켓그로스 판매하실 때 무작정 대량으로 수입하고 난 다음에
우선 쿠팡으로 입고시키고 내가 억지로 막 가구매 체험단 리뷰 막 몇백 개 막 1000개씩 한 다음에 상위 노출만 시켜놓고 저급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 중에 반품률 높은 건 뭐 20%는 기본이고요, 막 40%, 45%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이 된 제품 판매하시는 전략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요금이 오를 거다라는 거를 예상은 하고 있었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됐을까? 제 생각 얘기해 보면 아마 이제 막 로켓크로스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이 요금을 바꾸면 아마 그때는 반발이 엄청 심할 거예요.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지금보다. 근데 이제 막 성장하려는 이때 한번 요금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예상입니다. 또 덧붙이자면 저희 셀러의 입장에서 쿠팡이 이번 비용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쿠팡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쇼핑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교환 반품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그 정책을 옹호했던 이유는 고객분이 무료 교환 반품하는 대신 그로스 판매자한테도 그 반품 회수비나 반품 재입고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분은 무제한으로 무료 교환 반품을 할 수가 있는데 판매자한테는 한 달에 20개만 무료고 그 이후에는 비용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한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판매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견지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로스로 입고한 상품을 본인이 막 대량 구매, 대량 반품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저희가 받는 피해는 그분이 내 재고를 막 한 번에 사갔기 때문에 내 재고가 갑자기 없어져서 판매를 못하는 이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다시 반품되면 그거에 대한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까지 제가 이제 그 피해를 입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판매자한테 반출 배송비, 반출 재입고비가 20회로 제한된다면 고객분한테도 이 무료 교환 반품을 무제한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악의적으로 무료 교환 반품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고객분들한테 좀 확실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만 하는데 솔직히 이걸 쿠팡에서 바꿔줄 것 같진 않아요. 예. 아시겠지만 쿠팡은 굉장히 친고객적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님께 제공하는 무료 교환 반품이라는 이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제가 로켓크로스로 판매한 그 제품 구매자의 정보를 저희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켓 배송으로 판매된 상품을 고객 정보 저한테 안 알려주는 건 저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는 쿠팡에 로켓 배송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지 실제로 판매하는 주체 쿠팡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고객 정보를 저한테 안 알려줘도 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내 제품을 내가 쿠팡의 풀피먼트 서비스 이용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이 누군지 크로스 판매자인 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특정 고객이 정말 반복해서 내 제품을 악의적으로 반품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좀 알았으면 하거든요. 구매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라도 주셔야지 앞으로 변경되는 이 로켓크로스 비용에서 악의적으로 경쟁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했다, 반품했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비나 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라도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로켓크로스의 비용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마진은 저희가 지금 다시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출고 배송비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관비 기준도 바뀌었죠. 그리고 원래 그전에 저희한테 부과되지 않았던 부가 서비스 요금도 생겼죠. 그럼 저희가 원가 계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바뀐 요금대로 하면은 마진이 거의 안 남거나 손해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저희가 판매가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로켓크로스로 이미 어느 가격으로 판매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제가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리면 로켓크로스 배지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쿠팡에서 저희한테 부과하는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계산 다시 해서 필요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가격을 인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로켓크로스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을 때 로켓크로스 배지가 떨어진다면 이건 저는 솔직히 조금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로켓크로스 배지가 날아가지 않을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의견이었고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쿠팡에서 저희가 그로스로 판매한 제품이 고객 과실이나 쿠팡 과실로 제품이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쿠팡이 저희한테 보상을 해줘요. 이 보상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준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옷에 택만 떼도 반품 안 돼요. 교환 안 해줘요. 왜냐면 그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새 옷에 택만 떨어져도 이건 재판매 못 하겠다고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쿠팡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예, 택 떼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진짜 며칠 입다가 반품을 해도 그게 고객 규칙으로 반품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판매자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혹시나 판매자 입장에서 좀 이런 가이드라인은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상호 협의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세 번째 의견입니다.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나요? 네, 아무튼 저도 그냥 판매자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 듣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판매자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쿠팡 측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셀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는 잘 알잖아요. 저희가 판매를 하면 이런 외부 환경이 변하거나 막 정책이 변하거나 이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잘 적응해서 해답을 찾았고, 이번에도 또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해결점이 있을지, 또 어떠한 차별점이 있을지,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많은 경쟁자분들이 포기를 하신다면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무 막 뜨악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보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트.